안녕하세요. 저는 소재지를 정확하게 밝힐 순 없지만 신도시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30대 여자입니다. 이곳에는 결혼하신 분들이 엄청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 결혼은 하지 않는 것이 이득인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저는 사실 결혼과 이혼을 한 번씩 한 상태입니다. 전 사랑을 정말 진심으로 믿었어요. 남편과 이혼을 하기 전까지 말이에요. 지금도 제 인생에서 한 부분을 도려낼 수 있다면 무슨 부분을 도려내고 싶냐고 묻는다면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사람과 만났던 모든 순간이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만나지만 않았더라면 제 인생은 순탄하고 탄탄하게 흘러갔을 건데 말이에요. 저 잘난 맛에 살던 제가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사랑은 사람 눈을 멀게 한다고 하더니 그 말이 정말 딱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하소연이 너무 하고 싶어서 찾아오게 되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게 되어서 누군가에게 말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익명의 뒤에 숨어서 이야기라면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평소 자주 듣곤 했던 이곳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글로 표현하는 것이 난생 처음이라 조금 이상하더라도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일단 현재 이혼해서 남남인 사이지만 읽으시기 쉽게 남편이라고 지칭하도록 할게요. 저는 저보다 2살 많은 남편과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과 같은 회사를 다니면서 눈이 맞은 케이스였어요. 저는 처음에 같은 회사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무척 큰 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뭔가 집중되는 것만 같은 느낌이 무척이나 싫었고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제가 직장 동료로서 몇 년간 만나온 남편의 모습은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면모만 보여준 사람이었기에 제게 마음을 고백하는 남편을 받아주었고 우린 연애를 했어요. 제가 남편에게 물은 적이 있어요. 저를 어쩌다 사랑하게 되었냐고 말이에요. 남편은 제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가꾸는 모습에 매력을 많이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3년 동안 연애를 했고 그 이후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정말 행복하게 지냈어요. 직장 생활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었고 남편과의 결혼 생활도 매우 만족스러웠거든요. 인정받는 미래, 다정한 남편, 좋은 시댁 등등 불행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삶 자체가 무척이나 안정적이란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저는 제 자신을 가꾸는 것을 제일 좋아해요. 저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싶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해서 제 건강을 챙기는 것이고, 예쁜 것들을 사서 제가 가지는 것이고, 그렇게 소소하게 행복하게 지내면서 사는 편이에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저의 모습에 남편도 매력을 느낀 거였고요. 전 그래서 생김새나 입고 다니는 옷, 가방, 액세서리 등등이 전부 화려한 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눈살이 찌푸려지는 정도는 아니고 그냥 제게 매우 잘 어울리는 정도예요. 어찌되었던 그런 것들을 남편은 결혼 전과 별로 차이 없이 하게 해주더라고요. 뭐 아끼라고 잔소리를 할 법도 한데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좋았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서도 제가 제일 만족감이 큰 것은 네일아트입니다. 제일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기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와 남편이 결혼한 지 2년 정도 되던 해, 저희 동네에 새로운 네일샵이 오픈했어요. 저는 평소 다니던 샵이 거리가 너무 멀어서 바꾸려고 하던 도중이었고, 때마침 그때 오픈 이벤트라며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오픈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가보니까 저희 집이랑 거리도 가까웠고, 사장님도 여자분이셨는데 무척 친절하신 것 같았어요. 바로 저는 그곳에 단골 손님이 되기로 했죠. 그 이후 몇 번 네일아트를 바꾸러 갔는데 그럴 때마다 사실 여자들끼리 이런저런 수다를 떨게 되잖아요.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저랑 너무 잘 맞더라고요. 게다가 나이도 저와 똑같았습니다. 2배로 좋아졌어요. 저희 2사람은 급속도로 친해졌고 친구가 되기로 했어요. 네일샵 사장님이자 제 친구의 이름은 미진이었어요. 미진이는 저랑 무척이나 잘 맞았고 자연스럽게 함께 있는 시간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 집에 초대하기도 했죠.
그 시기에 제가 다니던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임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랑 남편은 결혼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고 있어서 제가 쉬기로 했죠. 하지만 일을 쉬다 보니까 많이 외로웠어요. 매번 느낄 수 있었던 성취감도 못 느끼고 외롭고 힘들고 지치기만 하니까 사람이 돌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만난 미신이는 제게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였죠.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게 되었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서로 함께 놀았어요. 저도 미진이네 가게에 자주 찾아갔고요. 그러다 알게 되었죠. 미진이는 결혼을 아직 안 했더라고요. 저는 좋은 사람 소개해주겠다고 큰 소리를 땅땅 쳤어요. 그러다 제 남편도 소개시켜 주었죠. 셋이서 친하게 지냈고 우리 집에 놀러도 오고 그러면서 즐겁게 살았습니다. 미진이가 제 남편과 알게 된 것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오픈한 네일샵은 저희 동네에 위치하여 있었지만 미진이 집이 우리 동네가 아니었거든요. 저희 동네로 이사를 와야 했는데 새로 들어가게 될 집이 조금 일정이 틀어졌고 이삿짐을 둘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미진이의 모든 이삿짐을 맡아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 남편과 인사를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제 남편도 소개해줬던 거였어요. 저희 두 사람이 친하다 보니까 잘 지내게 된 거였어요. 남자친구도 젠틀하게 제 친구를 대접했고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었어요. 하지만 그런 것도 아주 잠시에 불과했죠. 사실 미진이는 자신의 가게에서 고양이를 하나 기르고 있어요. 고양이라 그런지 낯을 조금 가리더라고요. 저도 고양이랑 친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가게를 들락날락거렸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제게 아직 곁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조금 다가와 맴도는 정도? 낯을 엄청 많이 가리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미진이의 작업 속도가 더뎠고 어느덧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미진이의 마지막 손님이었고 남편은 그럼 제가 끝나면 오랜만에 셋이서 밥을 먹으러 가자고 제안을 해주더라고요. 미진이네 가게로 퇴근하겠다고 하면서요. 저는 좋다고 말을 했고 저와 미진이는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마침 남편이 가게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장면이 펼쳐지더라고요. 남편이 네일샵에 들어오니까 고양이가 와서 부비기도 하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봐서 좋다는 듯 야옹야옹거리며 소리를 내는데 그런 모습을 정말 처음 봤어요. 고양이는 적어도 남편보다 저를 더 많이 봤을 텐데 낯을 가리지 않을 거면 내가 먼저가 아닌가 싶었죠. 찝찝하긴 했어요. 남편이 저 모르게 이곳에 온 적이 있나 하면서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서 그대로 넘길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밥을 먹고 자리를 파했습니다. 집에 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너무 예민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길래 잊기로 했죠. 찝찝해도 뭔가 콕 집어서 말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집에서 혼자 커피를 한잔하고 있었어요. 문득 미진이가 기르고 있는 고양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쁘기도 엄청 예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도 고양이를 기를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남편도 미진이 고양이가 애교를 부리는 걸 보고 웃어주며 달래는 걸 보아하니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SNS에 검색을 한번 했었습니다. 저도 미진이가 기르고 있는 같은 종으로 키우고 싶어서요. 그런데 제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고양이를 검색해서 게시글들을 보는데 웬 익숙한 사진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뭔가 해서 그 게시글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게시글은 여러 장의 사진들과 장문의 글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게시된 사진들의 내용이 심상치가 않았죠. 불륜을 일으키는 남녀와의 대화였고 상대방 쪽이 남자인 것 같았습니다. 대화 내용들은 차마 여기에 전부 적을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내용들 뿐이었어요. 대화 내용들을 보면 상대방의 아내가 비운 집에 상간녀와 함께 들어와서 불륜을 저지르기도 했고 아내 모르게 스킨십을 하기도 했다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고 정말 입에 담기도 더러운 내용들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제일 충격적이었냐면 상대방 쪽의 프로필 사진이 굉장히 제게 낯익었기 때문이에요. 일부분이 가려져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프로필 사진으로 나와 있는 사진이 제 남편의 프로필 사진과 무척이나 닮아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런 대화 내용들의 사진들과 함께 기재된 장문의 글들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 글들이 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아내분이 불쌍해서 공익을 위해 이런 글을 기재하게 되었다고, 이 글을 보신 분들 중 상대방 남자 쪽 지인이거나 그 아내분의 지인이면 언제든지 메시지를 보내달라는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설마 했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그 게시글을 쓴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제가 그 남자의 아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게 링크 하나를 보내주시더군요. 받은 링크를 눌러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정말 게시글에 써져 있는 것들은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과 다름없었으며 원래의 글은 훨씬 더 많이 더러웠습니다. 저는 게시글을 쓴 사람의 아이디를 눌러서 그 사람이 쓴 모든 글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 모든 게시글들에 나오는 상대방 남자는 제 남편이 확실했고 글은 여자가 쓴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바로 미진이었고요. 남편과 미진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더라고요. 그 여자가 쓴 글들 중 하나에는 이런 글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자기 아내 앞에서 서로 모르는 척 하는데 진짜 너무 쫄깃하고 스릴 넘쳤다. 이런 경험 종종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런 긴장감이 너무 좋다. 글들을 읽어보니 그제서야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속았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심지어 원래 미진이와 남편은 알고 있는 사이더라고요. 미진이는 저와 동갑이라 남편보다 2살 어린 사람이었지만 과거 나이트에서 만난 적이 있었더군요. 그리고 그걸 인연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관계를 이어왔더라고요. 무려 10년 정도의 세월을 파트너 같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말이에요. 서로 외로울 때마다 찾는 그 정도 관계였어요. 심지어 저와 남편이 연애하던 시절에도 말이에요. 그러다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미진이를 정리하려고 했지만 미진이는 오히려 저희 신혼집이 있는 동네에 가게를 얻어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온 것이었고 자기를 만나지 않으면 제게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했더라고요. 그 결과 2사람의 불륜을 계속 저지르게 된 것 같았어요. 미진이가 협박을 했든 하지 않았든 손바닥도 박수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니 둘 다 짐승보다 못한 사람인 것은 맞는 말이죠. 2사람은 제 앞에서 처음 만난 척을 하면서 저를 기만하고 속였고 그 뒤로는 2손을 꼭 잡고 있었던 거죠.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알게 된 것도 어이가 없어요. 제가 아는 모든 내용들이 미진이가 인터넷에 쓴 글 속에 있었거든요. 글 속에는 2사람이 언제부터 그런 관계를 맺었고 이제껏 어떤 상황들이 있었고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 나한테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얼마나 계획적이었는지, 그리고 그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성공한 불륜이 얼마나 스릴이 넘치는 사랑인지에 대한 설명글들로 넘쳐났습니다. 글을 읽는 내내 저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어요. 슬픔에 온몸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믿고 의지했던 내 남편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과거를 숨길 수 있는지도. 요즘 세상이 아무리 믿을 사람 없고 무서운 세상이라고 해도 따뜻한 친구를 만난 것 같아서 저는 기뻤는데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불륜을 위한 계획이었단 생각에 정말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아니다 싶으면 그냥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장단점이 따로 있을 것이고 단점이 싫다면 고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륜은 그저 단순하게 단점으로 치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건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저는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저와 연애를 하던 시기부터 계속 저를 속였다는 것조차도 너무 충격이었고요. 미진이와 나눈 더러운 대화들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과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서 할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그 여자가 쓴 모든 게시글들을 캡처를 했어요. 그리고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을 기다렸다가 재우고 새벽에 휴대폰을 몰래 켜서 대조해보았죠. 빼도 박도 못하게 남편의 휴대폰 속 문자들과 사진들이 속속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몰랐던 것이 의아할 정도로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더군요. 그쯤 되니 울고 싶어도 눈에 눈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오히려 부글거리며 화만 났어요. 저는 모든 증거들을 모았어요. 제가 눈치가 없어서
계속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것인지, 생각이 모자라서 숨길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인지, 블랙박스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모으니까 정말 몰랐던 제 자신이 증오스러울 정도로 증거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새벽에 그 파일들과 짐을 모조리 싸들고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새벽에 울면서 도착한 딸을 부모님은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저는 새벽에 친정으로 오기 전에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미진이와의 불륜을 내가 평생 모를 거라고 생각했냐고 두고 보자고 말이에요. 사실 저는 성격이 그리 착하지 못하고 집도 잘 사는 편이에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저는 명예훼손에 걸려도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소송을 진행하면서 저는 인터넷에 글을 썼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그들의 직장과 이름만 가려서 말이에요. 가장 화력이 좋은 게시판에 글을 썼고 지역 맘카페에도 글을 썼어요. 모든 유부녀들이 제 입장을 어찌나 많이 공감해 주셨는지 제가 까발리기도 전에 미진이의 신상과 가게 위치가 들통났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상간자 소송과 이혼 소송을 함께 진행했고 둘 다 승소하면서 남편과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인사과에 내용 증명 서류와 함께 월급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복직결 냈어요. 또 회사 인트라넷에 제가 겪은 이야기를 익명으로 아주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남편에게 10년을 함께한 파트너가 있었고 그 사실을 속이고 나와 결혼했으며 결혼 이후에도 정리하지 않은 채로 두 집 살림하다시피 불륜을 저질러서 이혼 소송을 걸었고 나는 승소했다고 말이에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고들 하죠. 저는 정말 그들에게 받은 배신감을 몇 배는 더 크게 갚아주고 싶은 마음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정말 무슨 행동을 해도 속이 풀리지가 않았어요. 당연히 미진이는 가게를 접어야 했습니다. 미진이 가게 홍보하는 사이트들도 욕으로 테러를 받았고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거든요. 게다가 남편 또한 회사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지만 당당하게 회사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고 회사에 또한 소문을 냈거든요. 두 사람 다 제게 연락이 와서 두 번 다시 눈에 띄지 않을 테니까 글만 내려달라고 하긴 하던데 무시했어요. 명예훼손 신청해보라고 그것까지 다 까발려서 욕이란 욕은 다 먹게 해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하긴 했나 보더라고요. 울면서 글만 내려줄 수 없냐고 모든 지인들도 심지어 가족까지 자신들에게 욕을 해서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하소연을 하는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두 사람 다 양심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명예훼손 고소하면 또 똑같이 망신시켜주겠다는 제 으름장이 통한 것인지 아직까지 제게 소장 하나 도착하지 않고 있네요. 미진이의 행방은 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제게는 미진이가 지급한 위자료와 상간녀 판결문만 남았거든요. 이제 전시댁이겠네요. 전시댁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사람 인생 잡치는 것도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한 것 아니냐고 이제 그만 좀 해달라고 하는데 콩 심은데 콩 난다고 시부모님 모습을 보니까 남편이 왜 저렇게 자랐는지도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말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하려고 해요. 남편과 미진이 두 사람 모두에게 말이에요. 아마 그들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렸을 겁니다. 정말 인간 탈을 쓴 악마도 아니고 어떻게 한 여자를 이렇게까지 기만할 수가 있을까요? 제게 웃으면서 대해주면서 어떻게 제 남편과 불륜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멍청하게 그런 글을 인터넷에 쓸 생각은 대체 왜 한 것일까요? 미진이는 스스로 파남정에 걸렸으니 억울해할지도 모르겠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